국힘당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이철우 경북지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철우입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내일 토론회죠? 예, 내일 토론회 B조, A조는 오늘 하고 B조 내일 합니다. 예. B조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이철우 이렇게 네. 네 사람이 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뭐 죽음의 조라 얘기하거든요. 죽음의 조입니까? 예. 우선 여기서 뭐 제일 만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뭐 다 만만하죠. 보니까. 그래요? 비전 발표대 가보니까 네. 대통령은 나라의 비전을 알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근데 고시 공부하는 것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게 네. 우리나라 대통령 할 사람들이 예. 좀 나라 국가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 또 뭐 작은 일들은 비서들이 하고 장관들이 하는 거지. 예. 나라 운명을 어떻게 바꾸고 외교 국방은 어떻고 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기를 어떻게 하겠다. 네. 이런 굵직한 이야기들 해야 되는데 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너무 만기칠람하는 네. 그런 대통령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는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네. 대통령은 좀 나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네.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이철우 된다 생각합니다. 후보님은 그럼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실 우선은 작정이십니까? 생명과 재산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 국가 안보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국가 안보. 우리나라 5,000년 동안 1,000번의 침범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한미동맹 이후는 침범 한 번도 안 받았잖아요. 예. 북한이 좀 깔짝거리는 건 있지만 전쟁을 한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를 어떻게 지키겠다. 그게 한미동맹 하에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 안보를 어떻게 이 틀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네.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5,000년 동안 가장 부유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그렇죠. 네. 박정희 대통령에서 이 나라 근간을 다 만들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제가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 나라 부를 어떻게 창출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과학 기술 분야가 부족합니다. 네. 원천 기술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이제 삼성하고 애플을 내가 잘 비교를 하는데 네. 삼성과 애플이 25년 전 2000년에 삼성이 애플의 주식값이 2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애플이 삼성의 10배가 되었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 기술 차이입니다, 그게. 네. 그럼 뭐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 그건 이제 부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 그런 네. 걸 연구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이철우 후보님 말씀처럼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많은 네. 국민들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절대 안 나는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예. 국힘당 후보분들이 하나같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는 것 같아요. 예. 이재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네, 방법이요. 국민들이 너 같으면 신뢰를 하겠다. 너 같으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너 같으면 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 이런 신뢰, 믿음을 줘야 되는데 우리 당에서 아직까지 그런 믿음을 못 주고 우리 국민들이 제가 발표한 연선 사상전 그게 휘말려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좌파들이 하는 이런 짓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도록 국민들을 이제 설득하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서 이재명이 되어도 뭐 괜찮은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갖도록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요. 이 상황에서 이제 경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철우 후보님이 되시든 누가 되시든 예. 한 사람이 경선에서 1등해서 될 거 아닙니까? 국힘에서. 예, 예. 그럼 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무소속으로 나와서 나온다는 지금 얘기가 많아요. 그럼 무소속으로 나오면 예. 나중에 단일화 할 거 아닙니까? 그거야 뭐 자유우파가 이기는 방법은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되죠. 그러니까 단일화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재명하고 붙으면은 이길 수 있을까요? 단일화 다 한 다음에 100번 양보해서 단일화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1% 2% 차이거든요. 어째 누가 나오든 간에 예. 이미 국민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가 제가 사무총장을 하고 선대본부장을 했는데요. 네. 그때 우리는 완전 기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자유우파 표가 저 문재인 표보다 더 합계하면 더 많았어요. 네. 그런데 표가 나눠져서 그렇거든요. 네. 이번에도 표가 안 나눠주고 자유우파가 똘똘 뭉치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면은 뭉치면 이기는가요? 뭉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네. 자유우파가 나라를 해야지 잘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국민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은 지금 자유우파 전성시대입니다. 전 세계는. 네.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각 나라들이 좌파들이 하는 나라는 해보니까 다 실패작이다. 네. 이래서 우파 전성시대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더 잘 알리느냐. 그래서 이봉규 TV나 이런 데서 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좌빨들이 하던 나라는 망하고 예. 우파가 가는 나라 전성시대가 왔다. 이것을 국민들 알리면 자유우파가 우리나라를 더 잘 살릴 수 있다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알려지면은 좀 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니, 전 뭐 7년 동안에 그 어마어마하게 수천 번 알렸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아무리 단일화를 해도 저쪽에서 부정선거를 하면 당한다. 이래서 부정선거 막을 수 있는 뭔가 해놓고 대책을 해놓고 선거를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 중에 지금 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떻게 대책이 규칙만 바꿔 사전선거 운동할 때 네. 제대로 도장을 찍고 무슨 개표를 하고 지키고 하는 거 이거 전환기라고 그분들이 지금 운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전투표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네. 그게 국민들 의심이 가장 많은 게 사전투표잖아요. 근데 그 관철시켰나요? 아직 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아니, 운동만 해서 6월 3일 다가오면 6월 3일이 아니라 그 4, 5일 전엔 사전투표 들어가는데 5월 말에 사전투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관철이 안 되면 사전투표 당할 텐데요.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나서서 사전투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할 때도 사전투표 하지 말자. 이렇게 운동을 벌였었는데 만약에 투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3일 투표하는데 우리는 하루 투표해가지고 하루 다 사고 난 사람 많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서 사전투표 운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표를 도둑을 맞았다 하고 해도 대통령이 이겼단 말입니다. 그때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하면서 사전투표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도 이제 저희 생각은요. 0.73%로 이겼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이겼을 거예요. 그 전에 그쪽에서는 이 정도 하면 이겼다 생각하고 표를 가지고 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예. 어쨌든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아주 훌륭한 국민들인데 네. 그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만큼 경각심을 주고 했는데도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그 쉽게 하면 그 감시단 네. 이런 것들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러시죠. 예, 하여튼 예. 그 우리 후보님들이 예. 이렇게 뭐 한 분 한 분 뭐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이철우 후보님께서도 만약에 예. 부정선거에 당하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부정선거에 당하면 책임을 진다 하는 거예요. 지고 난 다음에 졌는데 책임을 어떻게 지는 거예요? 졌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부정선거가 발각이 된다든지 하면은 국민 저항 운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영돈 PD가 그 대수의 법칙에서 도저히 어긋나는 일이다. 예.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규칙을 바꿔달라 이렇게 운동을 벌이는데 규칙을 못 바꾸면은 대대적인 감시 운동에 들어가면은 그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효과적일 거라면은 이제 후보님 자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후보들이 이번에 부정선거를 만약에 하면 가만 안 두겠다. 끝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밝히겠다. 끝장을 내겠다. 이렇게 선언들을 하고 해야 돼요. 그거는 후보 되면은 뭐 제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그거는 우리 당에서부터 전부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나서 끝까지 추적한다. 네, 지금까지 그래서 국힘당에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힘당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저는 이제 더 아쉬운 건 부정선거는 53명이 이제 가짜 국회의원이다. 표 도둑해가 국회의원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지역구는 표 계산까지 딱 해가지고 발표를 했잖아요. 몇 표가 도둑 맞았다. 근데 그분들이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 안 하느냐. 그 명예훼손 고발하면은 표를 까보고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그 건투를 빌고요. 제 국민들 바람은 누가 되든 부정선거가 아닌 진짜 선거로 결판 나기를 원합니다. 민주주의가 파탄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적극 투쟁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경선이 국민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경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 당에서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려가지고 1차로 국민 경선을 하니까 이상장, 우량주, 신무기, 이철우 같은 사람이 덜 알려지는 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통령 사수, 삼수한 사람들, 당권 재수, 삼수한 사람도 알려져가지고 열심히 이봉규 TV에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신 대로입니다. 다른 후보님들도 뭐 비슷하겠죠. 부정선거 당한 다음에 다 이분들 8분 어떻게 책임질지, 진 다음에 무슨 책임을 지냐 그러는데, 그래,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대로 하셨어야죠. 이런 말을 국민들이 할 겁니다. 아유, 걱정되네요.